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과정 변천사를 볼 거고, 이 변천사를 통해서 학생의 이 교육 선택권 혹은 과목 선택권이라고 하죠. 학생 선택권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버드 교육과정 변화는 학생이 얼마나 다양한 학문 분야, 그리고 또 교과목들을 경험할 수 있게 했는지, 또 학생 선택권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되거나 제한되었는지 이걸 잘 알 수 있게 보여주거든요. 주요한 시기에 있었던 하버드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그것이 학생 선택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그런 변화가 필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변화는요, 19세기 후반입니다. 엘리어트 총장,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봤더니 T.S. 엘리어트 시인하고 사촌간이더라고요. 이분이 하버드대 총장을 40년 했어요. 그래서 엘리어트 총장이 자유선택제를 도입합니다. 1869년에 하버드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찰스 엘리엇입니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인데요. 하버드뿐만 아니고 미국 고등교육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당시 고등교육이 이전에 앞에 강의에서 전공교육의 역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수 과목이 사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학생이 고르고 어쩌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었고, 또 특히 그 세팅된 내용이 고전 교육이었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큰 비중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왜 큰 비중이었냐면, 고전 문헌이 주로 라틴어여가지고, 라틴어가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데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공별로 구분보다는 그냥 대학 자체가 고전교육 중심의,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입니다. 교양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뭐 일정한 필수 과목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교양교육? 네네. 엘리어트 총장이 이제 여기에 변화를 주고자 하면서 학생이 제가 이전에는 사회적인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자신의 흥미와 진로,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회적 일이죠. 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인터레스트죠. 여기에 맞춰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선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elective system 혹은 free elective system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자유선택제는 학생들이 그 학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아주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엘리어트 이전은 전공 구분도 없고 그냥 이제 고전교육 중심의 다 필수인 과목, 예를 들어서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수사학, 수학, 뭐 기하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천문학. 과목을 선택할 자유도 없었고 또 뭐 과목 선택 혹은 전공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동일한 커리큘럼을 동일한 교양을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 체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어트의 자유선택제 이후에 선택 과목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문학 이런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것이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나 진로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엘리어트의 자유선택제가 학생 중심의 교육에 이제 첫 발을 내딘 셈이었죠. 하버드가 교육과정에서 지금도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중심 대학이고 이런 한국의 서울대학이죠. 커리큘럼이 어떨까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 예를 들어 학생 설계 전공 서울대학이 134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연구를 잘하는 학교가 교육도 잘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하버드의 엘리어트의 그 교육과정은 미국 고등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문적 자유를 주고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탐구할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뭐 전공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때 전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메이저가 아니고요. 이제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해야 되는 그 짜여진 그 틀,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단어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그 하버드의 교육과정 변천은 20세기 중반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했던 이제 엘리어트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고, 보크 총장, 데릭 보크인데요. 데렉 보크. 중해교육과정,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978년입니다. 이 보크 총장이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문에 걸쳐서 기초 소양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막 선택을 하게 하니까 자기가 관심 있거나 자기 직업과 관련된 것들에 제한되거든요. 이 전반적인 학문을 좀 두루두루 소양을 좀 갖춰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보크 총장이. 그래서 코어 커리큘럼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그 커리큘럼이 코어 커리큘럼. 지금 뭐 이렇게 핵심 역량할 때 코어 컴피턴스 하는데, 코어 커리큘럼 도입해서 모든 학생이요,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기본적인 기초 학문 분야에서 필수 교양 과목들을 딱 이렇게 듣도록 우리 많은 학교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해교육과정을 도입한 목표는 학생이 자신이 전공 메이저 커리큘럼뿐만 아니고 다양한 학문적인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도록 돕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생도 철학이라든지 역사 같은 인문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사고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학생 선택권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죠. 학생이 필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수도 내 전공 아닌 크로스 전공으로 다른 기초학문 분야를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학생이 좀 폭넓은 이 학문적인 소양, 베이스먼트를 쌓도록 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21세기 초입니다. 이제 새천년으로 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역량 기반 교육의 출발도 그때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에 하버드의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제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또 정보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막 서로 실시간으로 교류가 되는 거죠. 통신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문화나 가치 속에서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또 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글로벌 이슈, 또 다문화적인 이해, 이거를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 거기에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 저는 이게 우리 MDG,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 그게 2001년부터 스타트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가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이제 강조를 하고, 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다루는 그런 과목들을 막 이렇게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지만 이제 글로벌한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교과목들을 이제 많이 더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이 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그런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좀 리드하는 학교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번째가 2016년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이거는 뭐 연구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문 계열별 배분 이수제거든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냥 일부 학교들에서는 그냥 이 단어를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학문 배분 이수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문 계열별 배분 이수 단어 그대로예요. 2016년에 이제 하버드가 이것을 도입하거든요. 학문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한 겁니다. 학생들이 특정 학문 영역에서 필수 과목을 지정을 하는 거죠. 인문사회에서 반드시 6학점 이상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기술 자연 공학 과목에서 6학점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지정해 놓는 거 주로 이제 교양 과목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필수 과목을 지정을 해서 교양뿐만 아니고 이때 교양이란 리버럴 아츠입니다. 소양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교양과 소양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또 기회가 있으면 교양교육과 소양교육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양이 이제 리버럴 아츠면 소양이라는 거는 윤리성, 도덕성 혹은 시민으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성이라면 하나는 인성에 가까운, 쉽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때 2016년 개편은 이제 단순히 학문적인 기초뿐만 아니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세계 시민으로서 사는 것, 혹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 그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이제 SDG, MDG 끝나고 SDG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세계 시민 교육 혹은 이제 지구 공동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이제 공동의 목표가 한 단계 더 가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또 합리적 추론을 합니다. 4가지 철학적인 원칙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각 분야에서 도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철학이나 사회학 과목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배우고, 과학 과목에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고 기술 발전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이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성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것, 이것이 이제 하도록 하는 게 학문 계열별 배분위 수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학생이 이제 단순히 지식, 그 학문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자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 선택권은 줄어들죠. 필수가 많이 늘었으니까. 하지만 학문적인 탐구도 깊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 사회적인 역할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교육과정 변천사를 알아봤는데요. 이게 학생 선택권과 학문적인 깊이, 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약간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다양한 이제 변화를 하버드가 시도를 해왔습니다. 자유선택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자신들의 자율성을 갖도록 엘리엇 총장이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크 총장이 중액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필수로 지정을 했다. 그러다가 또 2000년대 초반에 또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서 다양한 사회에서 소통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한 관점의 문제, 과목들을 또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학문 배분위 수제를 다시 도입을 해서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에다가 윤리적인 소양까지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네, 오늘날 하버드는 학생이 자기 전공 외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책무성,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리더로서 키우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 하버드의 이런 변화는 현대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하버드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교육 선택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